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채널 개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부터는 미네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이들 식이에서 중요한 필수 미네랄은 신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체내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수분과 산, 염기, 평형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요. 필수 미네랄에는 칼슘인 마그네슘, 아연, 구리, 철, 나트륨, 칼륨, 염소, 망간, 셀레늄, 요오드가 있어요. 자연식을 하실 때 이 미네랄들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네랄들은 서로 기량작용,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오늘은 먼저 칼슘인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칼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칼슘은 뼈와 치아를 유지시킬 뿐 아니라 혈액 응고 작용에도 관여하고요. 심장과 근육의 수축 이완도 조절해줘요. 단백질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고 지방, 인, 식이섬유, 피틴산은 칼슘의 흡수를 저해시켜요. 그러니까 칼슘이 결핍됐을 때 뼈에서 칼슘을 끌어쓰기 때문에 골연화증이 생기고요. 과잉 시에는 고칼슘 혈증을 유발시켜서 신장결석이나 석회화를 촉진시켜요. 네, 그러면 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도 칼슘처럼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 근육을 형성시켜줘요. 그러니까 DNA, RNA 등 핵산의 구성 성분이고 순환기계의 지방 이동을 도와주고요. 신체 pH를 조절해주고요. 네. 결핍일 때는 석회화, 근육 약화, 골 연화 촉진, 혈액 질환, 빈혈을 유발시키고 과잉 시에는 칼슘 결핍이 생겨서 역시 골 연화증이 생기기도 해요. 네, 마그네슘은 신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요? 마그네슘도 한 60%가 뼈에 존재하는데요. 세포 내, 세포 외에게도 존재를 해요.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고 신경과 근육의 세포막을 유지시켜줘요.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는 천연 진정제이기도 하면서 이제 대사 증후군, 이상 지질혈증, 혈압 조절에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칼슘이 과할 때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결핍 시에는 간질, 발작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시키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잉 시에는 이제 설사가 있고요. 근데 이 칼슘 E는 이제 기량작용을 해서 이제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칼슘이랑 기량작용이 있어서 이제 보충을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기량작용이 뭔지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기량작용이 이제 칼슘이 과해지면 인을 배출시키고 인이 과해지면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 칼슘인 비율이 중요한 게 신장이 기능이 저하되면 이제 이 미네랄들이 흔들려요. 수치가. 그리고 또 이 미네랄들이 불균형돼서 흔들릴 때 신장에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줘야 할지 한번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AAFCO 기준에서 보면 칼슘인 비율이 1대1에서 2대1 사이로 맞춰라 이렇게 권장이 되고요. 네. 제가 참고하는 자료에서는 이제 칼슘의 비율이 한 1.3대1 정도 돼요.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인이 좀 낮은 편에 속해서 처음에 한 1.4대1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한 1대1까지로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 먹는 사료, 아이 모발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비율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자연식 만들 때 필요한 최소 요구량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겠죠. 표를 한번 보실까요? 체중 1kg당 성견 최소 요구량을 보면요. 칼슘이 119mg, 이는 89mg, 마그네슘은 8.2mg이고 자견의 경우는 칼슘이 320mg, 인이 240mg, 마그네슘이 22mg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어느 쪽에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령견이나 초기 신부전이 있을 시에는 성견 최소 쪽에 맞추는 게 무난해요. 인 배출 기능이 좀 떨어져서 인을 더 제한해야 된다 하면 이 최소 요구량보다 사실 더 제한을 시키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신부전 질환 편에서 좀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네. 이제
보통 사료에는 이제 작연 쪽에 가깝게 칼슘과 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먹이던 사료 칼슘이나 함량 꼭 체크하시고 저처럼 이제 모발 검사, 혈액 검사 통해서 과하면 과하면 줄여주시고 부족하면 보충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마그네슘은 어느 쪽에 맞춰서 줄까요? 마그네슘은 성년 최소 쪽이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작연 쪽에 맞춰 주시는 게 좋고 보통 사료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풍부한 사료들에는 이제 당뇨나 비만 사료에 풍부한데 이는 이제 역할에서 설명드렸듯이 마그네슘이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애기가 이제 만성 췌장염 소견도 있고 혈액 검사에서 혈당이 약간 높아서 이제 검색을 했더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연 쪽 채소보다 조금 더 높게 먹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그네슘을 조금 많이 주면은 말기 신부전 애들은 좀 위험한가요? 그쵸. 혈압 때문에 무조건 네. 뭐 마그네슘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말기 신부전에서는 마그네슘이 신장에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주의해야 하고. 자, 저희가 채소 요구량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자연식 만들려면 음식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지요. 자, 첫 번째로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음식에는 칼슘이 거의 없어요. 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멸치의 경우는 이제 칼슘의 공급원이다 하는데 사실 인도 더 많아요. 그래서 말린 거니까 당연히 단백질도 높지만 100g당 멸치 칼슘은 1290mg, 네. 인은 1461mg. 인이 더 많네요. 그쵸. 이거를 봐서 무조건 이거 멸치로 칼슘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오히려 인이 과잉되겠어요. 인도 그렇고 이게 핵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칼슘원으로 보충하는 보통 가루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파우더. 제가 이제 비교하시라고 이제 표를 간단히 그냥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도 많이 권하는 게 이제 달걀 껍질 가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조칼슘, 애니멀 에센셜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고 이제 본밀 파우더가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나우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생식을 안 하니까 이제 뼈를 갈아서 급여 안 하고 그냥 나우 본밀 파우더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5ml 한 티스푼 기준이에요. 100g 기준이 아니고 5ml 한 티스푼 기준에 이제 달걀 껍질 가루 경우 칼슘은 1800mg, 이는 16.8mg, 마그네슘은 48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애니멀 에센셜 해적 칼슘의 경우는 한 티스푼당 칼슘이 1000mg, 인이 1.5mg, 마그네슘은 90mg이 들어가 있고 나우 본밀 파우더에는 이제 한 티스푼당 칼슘이 900mg, 인이 360mg, 마그네슘이 9mg이 있어요. 셋 중에 그러면 어떤 거를 먹여야 할까요? 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칼슘이 셋 중에 하나 택해서 추가하시기 전에 전체 음식에 있는 칼슘 함량 먼저 계산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인 함량 꼭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 칼슘의 비율에 맞게 이 셋 중에서 맞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 성견 아이들은 이제 본밀 파우더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생뼈를 그러니까 뼈 비율이 한 요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해주시는 게 좋고 신부전 아이들 경우는 이제 인을 제한을 해야 되니까 해조칼슘이나 달걀 껍질 가루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인을 너무 많이 제한 안 하고 뭐 초기 신부전이다. 인을 한 70에서 한 80으로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제 해조칼슘이나 이제 본밀을 섞든지 달걀 껍질이나 본밀을 섞든지 이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요량껏 하시면 되고 칼슘에 대한 얘기 해봤고 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인은 이제 육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장류에도 많은데 이 육류 중에서도 이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살코기일수록 인이 높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경우는 100g당 인이 한 200mg 들어가 있고 닭 다리살 경우는 가슴살보다 지방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100g당 167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란 노른자의 경우 100g당 인이 한 390mg이 들어가 있는데 하루 먹이는 양은 제 아이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2.5kg 정도 되면 한 6g까지만 주세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애도 6g, 한 7g, 뭐 1, 2g이기는 하지만 조금 과하게 주니까 콜레스테롤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에도 인이 풍부한데 이제 아마씨 같은 경우는 100g당 인이 한 640mg이 들어가 있고 호박씨 같은 경우는 인이 1174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쌀밥보다는 잡곡, 뭐 오트밀, 퀴노아 이런 데 인이 풍부하고요. 근데 이제 뭐 단백질은 더 올리고 싶지 않다, 인만 올리고 싶다 하면 이제 레시틴, 대두 레시틴을 써도 돼요. 인지질이 구성 성분이라 아이들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티스푼에 18.75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맥주 효모도 많이 먹이시니까 거기 보면 이제 단백질도 높은데 인이 되게 많아요. 100g당 이제 900mg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인이 부족하다고 이것들을 막 퍼부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루 급여량에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애기 먹이려고 구글 검색을 했더니 이제 대두 레시틴이나 맥주 효모 같은 경우는 2.5kg 기준 한 4분의 1티스푼 정도 주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4분의 1에서 한 2분의 1티스푼까지 그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모든 채소, 과일에도 다 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 성분, 뉴트리셔널 데이터 셀프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이 적은 음식으로는 이제 쌀밥, 계란 흰자, 그리고 녹황색 채소, 과일에도 좀 적은 편이기는 해요. 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마그네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마그네슘도 육류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100g당 한 23mg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밤이나 통곡물, 오트밀, 퀴노아, 견과류, 바나나, 스피룰리나, 다시마, 멸치, 쌀용가루에 풍부해서 이 탄수화물 원에서 공급해 주시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박씨 같은 경우는 100g당 535mg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씨 같은 경우는 100g당 392mg, 밤은 58mg, 바나나는 27mg이 들어가 있고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는 5ml, 한 티스푼에 이제 15mg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조칼슘도 아까 표에서 봤듯이 마그네슘이 풍부하니까 뭐 본밀과 적당히 이제 섞어서 급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 효소 중에서 이제 토탈자임이라고 있어요. 한 스쿱당 한 마그네슘이 25mg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그네슘이 레시피 짰는데 부족하다, 소화 효소도 같이 먹여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토탈자임을 먹이는 것도 한 방법인 거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재료들, 그 다음에 많은 수치들을 한 번에 다 얘기해드려서 입력이 한 번에 따다다닥 되면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내가 먹이고 싶은 재료들 선택하셨으면은 뉴트리션 데이터 셀프 들어가셔서 식재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